네,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네, 조선 가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사망이거나, 뭐 또 가출, 행방불명, 그리고 이혼과 재혼, 또 이제 목욕 등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게 되어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가족을 말하죠. 자, 조부모가 손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과 양육을 책임지는 그런 가족 형태입니다. 뭐, 최근 우리 그 사회에서는 조성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조선 가족을 가정 위탁 보호 제도 안에 대리 양육 형태로 포함을 하면서 중요한 복지 대상 가족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성 가족의 문제는요, 크게 손자녀 측면의 어려움과 조부모 측면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손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는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조성 가족의 경우는 이제 조부모가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이제 아니면 경제 활동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자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 결핍. 자, 많은 조선 가족, 아동은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 등의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더라도 예,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상실감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를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셋째, 이제 또래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이 조손 가족 아동은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부모의 건강 악화나 갑작스러운 뭐 질병 혹은 그 사망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할 수도 있죠.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 행사에 부모 대신에 조부모가 참석하게 했을 때 친구들의 시선이나 놀림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조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가족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조성 가족은 조부모와 친부모, 친척, 또 손자녀가 복잡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양육 방식이나 생활비 부담을 이렇게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친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갈등이 또 이제 손자녀에게 전달되기도 해요. 또한 손자녀와 조부모 간의 그 세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가로 2번 조부모 측면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 가족을 돌보는 조부모 역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원래 노년기에는 자신의 건강 관리와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예요. 하지만 손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다시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를 역할 혼란과 역할 과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 또 이제 경제적인 부담으로서 이제 또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육비하고 또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나 많은 조부모는요, 이렇게 연금이나 이 제한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그런 부담을 크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또 건강 문제가 있는데 노년기에 그 체력으로 어린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쉽지가 않겠죠. 자, 아이를 돌보고 학교를 챙기고 이제 생활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질병이 또 악화되거나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 또 가족 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조부모는 손자녀의 친부모인 성인 자녀와 또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뭐 원망이나 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한 손자녀와의 세대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특히나 뭐 우리 스마트폰 사용이나 또 인터넷 문화 그리고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적 고립이 있는데 이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또 줄어들고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이 조손 가족을 지원할 때 손자녀와 조부모를 모두 대상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먼저 가족이 가진 그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고요. 특히 조선가족 같은 경우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급식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 지원, 또 심리상담 서비스, 장학금 지원, 지역 아동센터나 또 돌봄 서비스 등을 이렇게 연계할 수가 있어요. 조부모에게는 그 건강관리 서비스와 또 노인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손자녀에게는 상담과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다문화 가족. 자, 이번에는 이 다문화 가족, 그중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번 보겠는데요. 뭐,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서로 다른 국적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외국 출신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형성된 이주 여성 가족이 대표적인데요. 다문화 가족은 서로 이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 국적 취득 관련된 신분 보장 문제. 자,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체류 자격과 국적 취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요. 법률 용어도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또 이혼이 발생할 경우 체류 자격 유지에 대한 그 불안감을 느끼기도 해요. 자, 이러한 불안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언어 문제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뿐 아니라 뭐 이제 관공서 이용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행정 업무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뭐 학습 지도나 학습 생활 상담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한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사회 제도와 문화에 대한 그 낯설음. 한국 사회에는 그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낯선 제도와 문화가 많아요. 이제 우리 위로보험 제도라든가 주민센터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교육 제도 그리고 또 추석, 설, 그러니까 명절 문화 그리고 우리 또 가족 예절 등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신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같은 행동이라도 이 문화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남편의 무시와 폭력. 그러니까 일부 결혼 이주 여성은 경제적 위존이나 언어 문제로 인해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거나 언어 폭력, 뭐 정서적 폭력, 심한 경우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5번 사회적 차별과 편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요, 외모나 언어, 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할 수가 있죠. 자,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가 놀림을 받거나 직장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사례도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다문화 가정. 자,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은요, 결혼 이주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지원 체계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정가족은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는 위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 경우 양육 부담과 생계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족 문제의 사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사정의 목적은요.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며 그 어려움을 지속시키고 있는 가족의 작용 양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은 자신들의 상호작용 유형 중에서 어떤 점을 변화시키기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족 개입 관점별 그 사정 및 개입 전략이 표 11-1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 표 11-1.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관점, 이제 역사적 관점이나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과정 중심 관점, 주의 관점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주요 개입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보면은요. 이제 최하단에 위에 역사적 관점 파란색 네모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가계도의 작성 및 해석 그리고 이제 밀착된 대상에게 편지 쓰기 뭐 원가족으로부터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생각해낸 후 취사 선택하도록 코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뭐라 그럴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런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개입을 했냐면요. 가계도를 많이 그렸어요. 가계도. 이제 가계도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제 본인에게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고요. 그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이제 가계도에 모두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그 위의 가족은 이제 원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내 자녀, 요 가족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고 가계도에는 이제 원가족,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 그 윗세대까지 이렇게 포함한 그 원가족을 가계도를 작성을 해서 어떤 가족의 문제를 원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어져 오는 그런 문제를 또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이런 개입을 이 역사적 관점으로는 이제 가계도를 작성해서 또 해석해보는 그런 역사적 관점.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가족 내부 구성원 간의 이제 행동 양상에 대해서 뭐 보겠습니다. 가족 문제가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이제 뭐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도 가족마다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또 대응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에 보면 표출 문제 탐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출 문제라는 것이 가족이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문제를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의 어떤 비행이나 뭐 부부 갈등이라든가 또 알코올 문제 등등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는요, 먼저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는 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 뭐 가족 구성원마다 이 가족의 문제를 같은 문제라도 이제 원인을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그 가족 구성원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괄호 2번에 보면 시도된 해결책의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족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먼저 가족이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녀의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가 게임기를 뭐 숨긴다거나
아니면 사용 시간을 제한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또 가족회의를 열어서 뭐 대화를 시도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은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방법은 실패를 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또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그런 해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자, 예를 들어 뭐 가족 상담을 받아보려고 생각했지만 비용이라든가 시간 문제 때문에 뭐 하지 그걸 못한 경우,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시도들을 확인을 하면서 성공 경험은 어떻게 해요? 강화를 시키고 실패한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위미 체계 탐색인데요. 이 위미 체계라는 것이 개인이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이라든가 그 태도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족 내부 구조 사정인데요. 아, 가족 내부 구조 사정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가족 지도 그리기가 있어요. 이제 가족의 그 지도를 그리면 가족 안의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적절한지, 또 아니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지, 반대로 너무 소원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괄호 5번을 보시면 위사소통 양식의 사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위사소통은 가족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가족 복지와 연관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배우실 때 가장 계속 나오는 우리 학자 이름이에요. 사티어. 사티어는요,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 의사소통 유형을 했어요. 설명을. 자, 아첨형. 아첨형. 그 아첨형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는 그런 유형이에요. 늘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네,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또 순응적이지만 내면에는요, 불안과 낮은 그 자존감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비난형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뭐,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초이성형은요,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만을 강조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차갑고 거리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네 번째는 산만형. 음, 산만형은요, 대화의 주제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긴장을 회피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 일치형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는 게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상담에서는요, 가족 구성원들의 이러한 그 일치형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지나치게 이제 위축이 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회복지사는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자아 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고 건강한 자기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조각을 통한 가족 사정은요, 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그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가족 구성원을 멀리 떨어뜨려 세운다면 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이제 그 의미한다고 이렇게 의미할 수가 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위치와 그 자세를 직접 표현하도록 해서 이 가족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멀리 떨어뜨려서 세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가까이에 뭐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녀가 가까이 서 있다, 세운다 그러면 둘이는 이제 심리적으로 가깝다. 이런 그런 것을 이제 가족 조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가계도 네, 네, 나오네요. 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